퇴직소득이죠. 페이지 77페이지인데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퇴직소득세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1월 1일 개정세법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즉 1년 후부터 이게 완전 바뀐다는 것이 이미 다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바뀔 규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뭐 다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놔야겠죠. 시험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뭐 공부는 해놓긴 해놓으셔야죠. 근데 아무튼 출제 가능성은 좀 낮긴 합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표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일반적인 퇴직금이라고 해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퇴직소득세가 바로 이 동그라미 1번이고요. 동그라미 2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퇴직금을 일시금을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를 일시금 형태로 받아버리면 퇴직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기타 유사소득에 동그라미 3번, 제가 올 초에 객세 강의할 때 이거 동그라미 3번 설명드리면서 이런 건 말도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딱 이 문장이 시험에 나왔었죠. 뭐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즉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인데 얘들이 우리한테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해요. 돈이 없대요. 돈이 없다고 해서 막 지연하여서 지급하면서 지연 지급에 따라서 이자를 함께 지급하면 이 이자가 마치 이자 소득으로 갈 것 같은데 실은 이자 소득으로 가지 않고 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을 좀 유념하셔야겠고요. 동그라미 4번 과학기술인공제법, 동그라미 5번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은 임원 특례라고 해서 임원의 경우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유의사항, 지금부터 유의사항 설명드립니다. 주 2번, 주 3번 중요한데요. 주 2번 보시면 퇴직소득과 유사소득의 구분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요. 한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퇴직유로금이나 퇴직공로금을 줘버리면 이런 것들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가 됐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받아가시는 분이 이왕이면 퇴직소득이면 더 유리한 거잖아요. 연분 연승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특정인한테 퇴직유로금, 퇴직공로금을 줘버리면 근로소득 과세였는데 2013년부터는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쉽게 퇴직유로금이나 퇴직공로금을 받더라도 다 그냥 일단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의 원칙이에요. 왜 아까 앞에서 문제에서도 하나 그런 거 풀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퇴직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잘못 받으시면 근로소득이 되는데, 첫 번째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이 법인세법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가시면 근로소득 과세가 됩니다. 물론 법인세에서 사용인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를 따지지 않는데 이 사용인이 그 특수관계자와 갑자기 지배주주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따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인도 한도 초과가 나올 수도 있죠. 동그라미 2번 임원의 경우는 2012년부터 근속기간의 세배수를 초과하면 이 초과 금액을 요새 근로소득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동그라미 3번 현실적으로 퇴직도 안 한 사람한테 퇴직금을 줘버리면 이거는 더 괘씸죄로 업무무관 가질금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2012년까지는 퇴직공로금, 퇴직유로금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할 때 퇴직소득이고 그 외에는 그냥 특정인한테 줘버리면 근로소득이었는데 2013년은 과세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퇴직을 원인으로 받으면 다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 3번 보시면 임원의 퇴직급여 2011년 말에 퇴직했다고 가정하는 경우는 빼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건데 이거하고 공적연금 일시금은 제외하는데 중 다음 금액을 초과하면 이것은 조금 세금이 더 나오는 근로소득 과세를 해버립니다. 보면 박스 보시면 퇴직 전 3년 동안 총급여를 연평균 환산해서 지난 과거 3년을 가지고 연봉을 환산한 다음에 곱하기 10분의 1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 근속기간을 곱하는 게 아니라 2011년까지는 물어보지 않고 2012년부터만 문제가 되니까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을 구하신 다음에 12개월로 나눠서 연 환산을 하라는 소리죠. 연간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3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꽃표시 2번에 1년 미만인 경우는 월 환산을 하는데 이때 1개월 미만은 무조건 1개월로 봐준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꽃표시 3번 이번에 신설됐는데요. 퇴직소득 금액이 2011년 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눠서 비율을 곱해서 2011년까지의 퇴직금과 2012년 이후의 퇴직금을 구분해서 이 공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2011년까지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보시면 대표이사 유씨가 2015년 9월 19일 날 5년 5개월 15일 근무했어요. 즉 5와 12분의 6을 근무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12년 이후만 세하니까 12년 이후만. 그러면 12년 이후에 12년, 13년, 14년 근무했고요. 14년 근무한 다음에 올해 9월 19일까지 근무했으니까 올해 9월까지 근무한 거니까 3과 12분의 9 하시면 됩니다. 에 따른 퇴직급여는 3억 5천인데 가로 열고 2011년 만에 그냥 퇴직했다고 가정해버리면 이 사람 퇴직금은 2억이 나올 뻔했대요. 직전 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은 1억 2천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2012년 이후의 퇴직소득 한도액은요 1억 2천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3과 12분의 9의 3배까지니까 1억 3,500만 줄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2012년 이후에 1억 5천 준 셈이잖아요. 왜냐하면 2011년까지 2억으로 끝난다면서요. 그러면 2012년부터 1억 5천 준 셈인데 1억 5천에서 1억 3,500을 넘어간 1,5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갑니다. 즉 이 사람은 3억 3,500까지는 퇴직소득이요 1,500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과세가 되고 있죠. 주 4번 보시면 퇴직판정 특례라고 해서 양가로 1번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데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소위 우리가 비현실적인 퇴직처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종업원이 임원이 됐더라도 퇴직금을 안 받아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합병 분할 등 조직 변경, 사업 양도 또는 직 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이 이루어져도 퇴직금을 안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됐어도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 퇴직금을 안 받으면 퇴직이 아닙니다. 양가로 2번 퇴직소득 중간지급이라고 해서요. 계속 근로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퇴직소득 중간정산이 아직도 약간은 남아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가 된다거나 동그라미 2번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는 15년까지만 가능하고요. 내년 16년부터는 얘도 중간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옆 페이지 8.2 참고 8.3 보시면 퇴직소득의 계산구조인데 자 여기서부터가 2016년에 완전 바뀌기 때문에 15년에 출제 가능성은 좀 낮다 이겁니다. 왼쪽 세로 쭉 공식을 보시면 퇴직소득 금액에서 퇴직소득 공제를 빼주고 있는데요. 화살표 보시면 정률공제하고 근속연수를 빼주고 있죠. 주 1번 내려오시면 양가로 1번의 정률공제는 퇴직소득 금액의 40%까지 빼주고 있고요. 양가로 1번의 근속연수 공제는 이 표를 웬만하면 주죠. 아시다시피 5년까지는 30만원, 10년까지는 50만원, 20년까지는 80만원, 20년을 초과하면 1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요.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기본세율을 곱하는데 이때 화살표에 연분연승법이란 걸 적용하고 있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분연수법을 적용한 다음에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하시고 외국납부 세액공제부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수업 목적으로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연분연수법이 나와 있는데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을 5배로 나누죠. 그러니까 원래는 2012년까지는 5배 안 곱했었는데 5배 안 곱하고 곱하기 근속연수분의 1 했었는데 2013년부터 5배로 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에 기본세를 곱하고 아까 5배 곱한 게 미안하다며 5분의 1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곱하기 5와 5분의 1이 없었으니까 말 그대로 연분연승이었는데 이제 5배를 변칙적으로 곱한 다음에 다시 5분의 1로 나눠줘서 퇴직소득 세부담을 늘리게 해주고 있죠. 왜 갑자기 2013년부터 퇴직소득 세부담을 늘리고 있죠? 우리 연금소득에서 배웠는데요. 나이 들어서 한 번에 받아버리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나이 들어서 또 10년이나 15년 동안 천천히 나눠서 받으면 연금소득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노후보장을 위해서 한 번에 받아버려서 이걸 뭐 사업자금 같은 거에 탕진하지 마시라고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높은 세율 과세를 5배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눠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낮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 보시면 구체적으로 양가로 4번 가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이제는 산출세액을 2012년까지와 동그라미 2번에 2013년 이후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건 2015년까지만 이렇다는 거, 2016년에 또 한 번 완전히 바뀐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81페이지 가보시면요.
8.5의 퇴직소득의 과세 방법이 있는데 양가로 1번 보시죠. 퇴직소득 지급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3일회계법인 퇴직할 때만 해도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바로 돈으로 나와요. 근데 2012년, 13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IRP, 우리 실무에서 IRP라고 하는데요. IRP, 우리 IRP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요. 개인형 퇴직연금. 이거 이미 연금소득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거 수험 목적으로는 이걸 기억하셔야 하는데 과세 이연이라고 아시면 돼요. 과세 이연. 과세 이연 제도 또는 과세 이연 계좌라고 합니다. 이거 설명한 적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제가 지금 세 번째 회계법인을 다니고 있어요. 즉 사람이 퇴사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영영 안 한다는 소린가요? 아니면 이직을 한다는 소린가요? 뭐 둘 다 가능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앞에 회계법인 2개를 퇴직했다는 뜻이 영영 직장 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직을 위한 퇴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퇴직을 했지만 실제 내 인생에서 완벽한 퇴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과거에는 줬는데 최근에는 주지 말자 이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이 계속 회사를 이직 하다가 한 55세 이후에 진짜 회사를 안 다니는 날이 있으면 그때 한 번에 줘야 그게 퇴직금이 아니겠느냐가 이 규정의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직 할 때마다 퇴직금을 원래는 못 받게 돼 있어요. 원래 못 받게 돼 있는데 직장인들이 진짜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퇴직해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말이 안 된다 해서 원래는 못 받게 돼 있는데 퇴직자의 희망에 의해서 그 생명보험사나 은행 가서 달라고 하면 받을 수는 있어요. 자, 이거 계속 55세까지 안 받아야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야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안 받아야 과세 이연이 되고 세금을 안 내는 건데 그래도 직장인들이 자기 희망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받으면 몇 배가 과세된다? 무려 5배가 과세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지 말고 참자 이 소리입니다. 동그라미 원칙 보시면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지수해야 하는데 동그라미 2번 요새는 퇴직금의 연금계좌에 과세 이연을 시킬 수 있다고요. 보시면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연금의 수령, 즉 나이 들어서 한 방에 받아버리거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까지 안 가고 퇴직하자마자 돈 없다고 받아버리는 거죠. 젊은 나이에. 그런 걸 연금의 수령이라고 하는데 연금의 수령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과세 이연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퇴직소득세의 정산도 있는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꽃표시 1번으로 바로 내려오시면 2연 퇴직소득세는 다음 계산에 따라 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2연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산출세 곱하기 퇴직소득 금액분의 연금계좌로 지급 또는 이연된 금액을 구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8.5의 꽃표시 1번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요새 이게 실무에서 워낙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연되는 퇴직소득세를 구하라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꽃표시 2번하고 꽃표시 3번부터는 썩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수업 목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가 145페이지에 3번 문제 있으니까 3번 문제까지만 풀고 이번 챕터는 마감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수록 좀 2015년은 이 퇴직소득의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퇴직소득 및 연금계좌에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 다만 다음의 금액은 모두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산구조 한번 써볼까요? 일단은 퇴소금액 구하시고요. 퇴소금액에서 퇴소공제를 뺍니다. 어차피 올해가 마지막이라고요. 이 구조는 퇴소공제를 빼주는데 퇴소공제를 일단 정렬공제라고 해서 무조건 40% 빼주는 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속연수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퇴소과표가 나오죠. 안타깝게도 2012년까지는 이렇게 하면 거의 게임이 끝났는데 이제는 퇴소과표에 곱하기 T%를 곱할 때 2012년까지 하고 2013년 이후로 나눠서 문제를 2번 푸시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퇴소 산출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아마 과세 이연을 하기로 했나봐요. 이 금액 중에 일부를 55세까지 이연해서 안 받는다고 했나봐요. 이 퇴직자는 좀 돈이 있나봐요. 그래서 과세 이연시킨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양가로 1번 김한국 씨는 2002년에 입사해서 2015년 3월에 퇴사했으니까요. 2002년부터 3, 4, 5 해서 14년 근무했네요. 14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83이네요. 쉽네. 좋네요. 그냥 183을 줬어요. 그냥
183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9,150만원, 정확히 절반인 거 알겠죠? 나중에 과세 이연시켰어요. 과세 이연을 절반 시켰다고요. 그럼 절반만 세금 내고 절반은 세금 안 낸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은. 연금계좌에 이체했고요. 김한국 연금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제외한 것은 전부 직접 수령했으니까 그건 세금 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는데? 183M의 40%니까 이게 7천 얼마인가요? 7,320만원. 그 다음에 근속연수공제는 세 번째 구간이니까 앞에까지 400만원에 더하기 14년에서 10년을 초과한 것에 80만원이면 48에 30이니까 720 나오나요? 720? 720 나와요. 720만원. 두 개 더하면 8,040만원 나옵니다. 8,040만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1을 빼야죠. 2.6M이 나오네요. 8,260만원 나오죠? 여기서 좀 복잡해지는 게 이제 8,260만원을 안타깝지만 전체 14년분의 11년과 전체 14년분의 3년으로 나눠야 합니다. 102.6M을 맞죠? 자, 꽃표시 102.6M을 전체 14년분의 2012년 말까지 11년 근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14년분의 2013년부터는 3년 근무한 걸로 나눠야죠. 지저분하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금액이 각각 80614-286, 80614-286 나오고 밑에 것은 금액이 21985-714 이렇게 지저분하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80614-286을 곱하기 근속연수 몇 년으로 나누라고요? 11년. 11년분의 1로 하면 아주 최저세율이 나오겠죠? 최저세율 6%. 그리고 다시 11년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봐야 얼마가 나오느냐? 이 금액이 4836857, 4836857, 4836857이 나오고요. 이게 복잡한데요. 21985-714도 곱하기 이제 몇 년으로 나옵니까? 3년으로 나오죠. 그리고 뒤에 3년을 다시 곱해야 하는데 짜증나게 얘는 그 사이에 5배를 곱합니다. 5배. 어우 기분 나빠. 5배. 그러면 이게 거의 1억까지 올라갔다가 3년으로 나눠봐야 3천만 원대여서 두 번째 구간을 맞겠네요. 그러면 세율도 안타깝지만 두 번째 구간인 15%의 누진공제 1.08M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 3년에 아까 미안했다며 5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 나오느냐? 242649857 나오네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전체 산출세액은 얼마 나오냐면 7486714 7486714고 문제에서는 과세 이연을 구하라고 했죠? 과세 이연하고 7486714에 183 타먹은 것 중에 91.5M을 정확히 이연했고 나머지 정확히 받았으니까 과세 이연되는 금액은 3743357 이거의 절반인 3743357만큼 이연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세금 내시고 나머지는 지금 이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퇴직소득세를 마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퇴직소득세는요 2015년은 좀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니까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만 정리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